내란 음모 사건을 이제 조작을 해서 네.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이제 여러 사람들을 이제 검거하고 감옥에 넣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고문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증거를 날조해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재판에까지 붙이는데 군사 재판에 붙이는 계엄하였으니까. 근데 이 너무 성의가 없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은 공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계속 연금 상태였고, 네. 그래서 이제 공개 활동을 하면서 대학을 다니면서 강연을 했으면 들은 사람이 몇 명이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내란을 선동했는지, 아니면 학생들의 자제를 촉구했는지, 뭐 이런 얘기든 들은 사람이 다 증인인데, 완전 이걸 이제 내란 음모로 뒤집어 씌우는 것도 되게 이제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본인이 동아일보의 학생들의 어떤 시위 자제를 촉구하는 글을 썼던 사실도 신문 기자가 아는 거고, 자기들이 검열해서 못 실게 했으니까 또 더 잘하는 사실이고, 그걸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여기서 이제 그 매개 역할로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지내고 그 복학생 회장을 하던 이제 정동연 학생, 이분을 네. 이제 마치 이제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광주로 잠입해서 이제 학생 시위를 주도한 사람인 것처럼 이제 묘사를 해요. 근데 그 연결고리가 뭐냐면 박명록이에요. 그러니까 내란을 획책하는 사람이 네. 누가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한테 박명록을 받아요. 강의를 들었던 그냥 자기 집에 방문을 했다가 실제로 만나지는 못했는데 네. 왔다가 자기 왔다 갔다 고 이렇게 쓴 박명록을 그러니까 네. 저는 어떤 사람이 국가를 전복하려고 내란 음모를 꾸미는데 만난 사람들의 방명록을 받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비밀리에 철저하게 네. 이렇게 지하에서 몰래 움직여야지 그렇게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내란 음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음모의 이 서사 구조가 너무 조야해서 드라마로 치면 이건 그냥 퇴짜 맞을 원고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게 그 사람들의 창의력의 수준이고 도저히 네. 안 되는 걸 위해서 엮으라고 하니까 이제 참 힘들었겠다 싶긴 한데 더 허술한 걸 가지고 와도 뭐 어떻게든 웃겼겠죠. 그걸 또 예. 재판관들이 그걸 증거랍시고 해가지고 땅땅땅 유죄 판결 내리는 것도 참 해도 너무한다. 이 판사와 이 검사들의 이 치졸함 정말 뭐 참 직업적 비애라고 자기들은 변명할지 모르겠는데 공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군사법정 재판관들 네. 이런 사람들은 탈법이었고요. 전두환은 초법적이었고, 전두환은 초법적 권한과 지위를 행사했고, 그 다음에 군사재판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탈법, 법 밖에서 마음대로 한 겁니다. 자의적으로. 그 당시 계엄법에서는요, 국가보안법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나중에 그러한 그 자기들의 맹점을 알고서 1981년에 계엄법을 개정을 합니다. 근데 내란 음모 조작이라는 것은 내란 음모로 뒤집어 씌우는 것은 그 계엄법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예, 국가보안법 김대중 대통령이 내란 음모자로 이렇게 딱 규정되어지는 거 어거지로 맞추는 것은 바로 그런 계엄법에서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야말로 전두환은 초법적 지위에서 모든 권한을 상권에 거머쥐었고 네. 그 다음에 그 군사재판관들은 탈법적 자의적 행위를 법이라는 그 형식으로 포장해서 김대중을 사회로 끌었죠. 그래서 1980년 9월 13일에 네. 김대중 대통령이 군사법정에 최후 진술합니다. 사실 전두환 일당은 1979년에 이란이 팔레비 왕조 사회가 무너지고 호메이니 체제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미국의 그 중동에 대한 지배력이 굉장히 약화되고 그런 혼란한 틈을 전두환은 노렸죠. 또 마침 카터가 인권을 많이 내걸었는데 카터 대통령이 레이건한테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를 하죠. 그러면서 레이건은 전두환 일당이 생각할 때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말하자면 공화당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틈에 김대중을 좀 이렇게 처형으로 몰고 갈 수 있겠다. 이렇게 굉장히 쉽게 생각을 했는데 카터 대통령 입장에서 레이건 당선자한테 김대중 대통령을 어떻게든
구해내라, 구해주라. 어. 그런 메시지를 직접 강력하게 전달하죠. 예. 그 김대중을 꼭 그렇게 구출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왜 그런 말을 했던 걸까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이제 일단 김대중 대통령이 뭐랄까 신생 독립국가들 그리고 이제 민주화 과정 속에 있는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전에 살펴봤듯이 1971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에서도 이제 야당 대통령 후보가 엄청난 인기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한번 보자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초청받아서 가시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두루두루 미국의 이제 정치인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매우 강한 인상을 남겼죠. 그러다 네. 보니까 사람들이 일단 김대중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냥 우리도 사실 이제 아프리카에 어떤 정치인이 있다 그러면 사실 이름도 기억 안 나고 그렇게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는데 만나서 강한 인상을 받고 심지어 네. 논리적이고 미국 역사에 대해서도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러면 이제 좋은 인상을 받잖아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잊지 못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징, 사실 이제 미국의 건국 신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영국의 제국주의적 지배에서 벗어나서 인류 최초의 현대적인 이제 민주국가를 세웠다고 하는 그 이제 말하자면 정치적 신화 위에서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다른 나라가 동일한 이제 민주 제도를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그리고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과 대립하면서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체제 또는 독재에 맞서는 이제 민주 진영을 이제 규합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징적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런 인물 하나가 사라진다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는 이제 미국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고 네. 결국 이 세상에 악이 득세한다 또는 독재가 점점점 힘을 넓히고 있다. 그러면 결국 미국 역시 포위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김대중이라고 하는 인물이 살아남고 다음을 모색할 수 있고 어쨌든 민주화의 희망이 꺾이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